지금쯤은 사생결단 민생 정당 국민의힘이 나와야 된다. 그래야 중도층이 견인되는 거죠. 그러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, 이른바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자기 희생과 민생 전략을 쌍끌이 전략을 써야 된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세비 앞으로 절반을 사랑의 열매에 안 오버 소사이어티 아시잖아요. 그죠? 1억 이상 된 사람들은 별을 달아줘요. 상별이 달려요. 이 4년 동안 받는 연봉이 4억입니다. 국회의원들이 2억을 기부하겠습니다. 그 순간 중도층이 푹 떨려요. 도대체 광장은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은데 이 여론과 반대로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나요? 여론조사는 점점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광장에 빠져 있는 게 중도층이에요. 광장에 안 나가 있는 게. 그렇죠. 예. 사실은 중도까지 광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또는 불러낼 수 있는 정도의 동력이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가까웠어요.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그때는 중도층이 나갔거든요. 지금은 또 참 반집회잖아요. 예. 그때는 대통령 지지층 대 대통령 안 지지층.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놓고서 양쪽이 갈려버린 거잖아요. 그게 이게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광장의 여론도 여론조사에 반영돼요. 강성 지지층들은.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 이 정도 여론이 나온다고 대단한 거예요. 심지어는 일본도 미국도 놀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. 그냥 8년 전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겠지. 보수가 와르르 끝장 나겠지. 생각인데 아니잖아요. 지금 엄청난 거예요. 이것도. 이 정도 결집이라는 거. 자 보세요. 이 결집을 비상계엄 이전에 국민의힘이 경험해 본 적이 있나? No. 비상계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? No.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한 이 메시지는 지지층들에게는 분명히 전달됐어요. 이건 아니야. 좀 행동으로 나서줘. 그러면서 이제 뭐 행동으로 나온 거죠. 그게 이제 결집을 한 거예요. 이게 대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. 큰일 났어. 우리 보수 결집해야 돼.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.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 이 군중 운집한 인원수가 훨씬 많죠. 그런데 반대로 탄핵 찬성 쪽의 동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첫 번째, 탄핵 찬성? 헌법재판소 결정할 거야. 대부분의 친북하는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인용으로 결정 날 거야. 그랬죠. 어차피 끝난 경기야. 그리고 이들이 자칫 나왔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재명 지지로 알 거 아니야? 사람들이 나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알 거 아니야? 이거죠. 나를 젊은 사람이 나간다면 나를 운동권 지지하는 걸로 알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래서 안 나가는 거죠. 그런데 여론은 정리가 되는 게 지난 탄핵소추가 달 때 응원봉, 야광봉 들고 나왔던 것이 20대 여성 여러분 재밌고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통계는 8년 전에 탄핵 때는 이 광장에 가장 많이 나왔던 연령대는 40대 남성이에요. 근데 지난 12월 14일, 13일 여의도에 가장 많이 모였던 군중은 20대 여성이에요. 20대 여성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이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해 오니까 이들은 어디 쪽으로 다시 재정리가 돼요?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어서 나 모르겠어. 나 뭐 여론조사 별 응할 마음도 없어. 그랬는데 이제는 이 20대 여성들은 어디 쪽으로 수렴되냐면 탄핵 찬성 쪽으로 찬성 쪽으로.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는 아니에요. 하지만 탄핵만 놓고 봤을 때 20대 여성들은 탄핵으로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요즘 보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우리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앞뒤가 바뀌었어요. 민주당이 앞서고
국민의힘이 이제 뒤쫓아가는 상황이 됐어요. 네, 민주당이 44.2%, 2025년 2월 4주째 주간 집계입니다. 네. 민주당이 44.2%, 국민의힘이 37.6%예요. 전주 그렇죠. 대비 민주당은 약 3% 올랐고요. 국민의힘 경우에는 약 4% 빠졌습니다. 큰 차이는 아니죠. 네. 3% 올라갔다는 건 오를 만큼 민주당이 오른 만큼 국민의힘은 내려갔다는 거예요. 네. 이 조사를 잘 보시면 통계표를 보셔야 돼요. 여러분들 네. 보시면 진보 안 바뀌었어요. 예. 그다음에 그대로예요. 보수 안 바뀌었어요. 예. 중도에서 바뀌었어. 중도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다는 거예요. 중도가 7%. 예. 직전 조사보다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 많이 민주당 지지해요. 예. 그다음에 중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. 전체 숫자에서. 그런데 이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는 거야. 그 이유가 뭐예요?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도층이 이른바 피로감이 오는 거죠. 피로감. 그러니까 더 보수 결집이 되는 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지 주장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정교하게, 예리하게, 지니어스.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럴 때 8년 전에 제가 이거는 4주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. 다른 방송 나와서도. 지금 국민의힘이 풍선을 띄울 때다. 왜 그러냐면 당이 지금 지지층들은 다 해줬어. 전환길은 목이 쉬었어. 뭉쳐야 됩니다. 몇십억 계약금도 포기하고 이명박, 박근혜 박근혜. 전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어. 엄청 어디서만 힘이 안 나오느냐?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힘이 안 나와요. 이게 제가 4주 전부터 분석을 해드린 부분이 지금쯤은 사생결단 민생 정당 국민의힘이 나와야 된다. 그래야 중도층이 견인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층은 다 결집됐다. 그러니까요. 아, 이제는 더 결집을 할 수가 없어. 박박 긁었어요. 팍팍 긁었다. 어디다 결집을 박박 긁었다니까. 그러니까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하든 어쨌든 간에 지지할 사람들은 다 결집을 해서 이제는요 중도층을 끌어와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설레발이든지 발레발이든지 중도 보수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게 안 먹힐 것 같지만 조금씩 먹힌다는 거. 이게 무슨 법칙? 먹힌 것 같아. 가랑비의 법칙이라니까. 이게 뭐냐면 네. 우리가 컨비는 그냥 피해요. 네. 그렇잖아요. 컨비는 그냥 피하면 돼. 가랑비가 피하기 힘들어요. 왜? 사람들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거든. 그러니까 그치겠지. 그치겠지. 우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우산 안 쓰면 더 떨어져. 우산 쓰면 또 좀 적게 와요. 그게 골프장에서 이게 그래요. 가랑비야. 그치겠지. 아유 뭐 그칠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치다가 18번 홀에서는 이제 홀딱 젖어 가면 그게 이럴 때 임선수가 홀인원이 안 되잖아. 원래도 방심하고 못합니다. 예. 그래서 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8년 전의 경우를 봐서 4주 전부터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중도 견인 전략이 나와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사생결단 국민의힘이- 전략이 나와야 되죠. 이럴 때 뭐냐면 이른바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자기 희생과 민생 전략을 쌍끌이 전략을 써야 된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세비 앞으로 절반을 사랑의 열매에 Honor of Society 아시잖아요. 그죠? 1억 이상 된 사람들은 별을 달아줘요. 쌍별이 달려요. 이 4년 동안 받는 연봉이 4억입니다. 국회의원들이 2억을 기부하겠습니다. 그 순간 중도층이 푹 떨려요.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. 전부 다 로텐더블에서 지금 무슨 뭐 헌법재판소로 단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민생 당식이죠. 반도체 특별법 통과 안 시켜주면 여기서 108명 죽는 순간까지 단식을 할 겁니다. 국민들이 깜짝 놀라죠. 야, 이건 진짜구나. 가짜가 아니고 페이크가 아니구나. 지금 임명료부로 단식할 것이 아니고 법 통과 민생법 통과 이미 적극 지지층들한테는 메시지가 헌법재판소가 뭐 잘못됐다는 등 문제가 이건 다 전달이 됐다니까. 이제는 다 지난 아젠다고. 머리에 치가 날 정도로 들어갔어요. 네. 치가 나, 지니어스, 치가 나. 근데 이제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지났어. 그렇죠. 그러니까
지금 민주당은 저거 말도 안 돼. 뭐 하는 진정성 아니야. 저 다 가짜야. 다 저기, 말만 오사꾼이야. 막 거짓말이야. 이렇게 이야기를 공격을 하지만 올랐잖아요. 그게 가랑비잖아요. 올랐잖아요. 올랐다니까요. 그동안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생안 내놨지만 반도체법, 주 52시간 했는데 계속 지지율이 박스권이었으나 중도 보수 발언을 한 이후에 한 지지율 조사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무서운 게 뭐냐면 네.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질 때만 해도 중도에서 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중도에서 진다는 거는 스윙 스테이지. 바로 6 스윙 스테이지 or 7 스윙 스테이지 경합주에서 져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에 아들 누굽니까? 트럼프 아들이요? 트럼프의 아들. 예. 바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게임하는 데 가서 이른바 인플루언서랑 이야기 좀 인터뷰 좀 해. 젊은 유권자들이 흡수될 거야. 같단 말이야. 그다음에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? 코인. 미국을 코인의 가상수도로 만들겠습니다. 그러니까 쫙 빨려 들어온 거죠. 아니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 여러분들 아시죠? 머스크도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예요. 근데 머스크도 꽉 빨려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? 선거 승리예요. 이게 중요하다니까요. 이게 중요해요. 중도층이라는 것이 근데 항상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렇게 잘 결집이 되니까 그렇죠. 그걸 끌어들여야죠. 근데 그 결집하는 잘 결집이 안 되지만 결집이 되는 유일한 것이 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먹고 사는 문제. 그러니까요. 예. 이게 중요해요. 학생들 뭡니까? 지금 집회 나갈 때가 아니네요, 여기는. 중요한 게 이런 전략을 던져야 된다니까요. 네. 그러면은 우리 50대의 고민이 뭔가? 이걸 매일 여의도 연구원은 보고서 브리핑 자료를 쏟아내야 돼요. 위원장에게. 그러면 정말 이걸 맛깔스럽게 한 3가지 포인트로 탁탁탁 던져주면은 네. 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나가서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. 예. 딱 얘기하면서 딱 발표를 하면 쫙 빨려 들어온다니까요. 이미 헌법재판소가 정말 너무해. 이건 벌써 이미 다 지지층들한테 전달이 됐어요.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. 모르는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,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군중이 만약에 운집돼서 완전히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놓는다. 그러려면 적어도 인구의 3.5%. 이게 이제 8년 전에 나왔던 미국 덴버 대학교의 에리카 체노웨스. 자, 번데기 발음이야. 번데기 발음. 일단 에리카. 그렇죠. 에리카. 체노웨스라고 이제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.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, 스탠퍼드에서 공부.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, 비폭력 이런 시위를 했을 때 나라를 뒤집어 놓을 정도면은 인구의 3.5%는 나와야 된다. 그러니까 8년 전에는 180만 명, 지금은 175만 명. 175만 명 정도가 같은 이유로 운집한다. 그래야지 약간 그러면, 밴드웨건 요건도 생기고 중도층도 그렇죠. 저기가 대세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든다. 아니 사람들이 저 정도 모일 정도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중도층이 믿는 거죠. 그 정도 믿으면 부정선거? 이건 적어도 인줄은 모르겠지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야. 이 믿음도 커질 수 있어요. 그 정도로 군중이 운집하죠. 근데 그 정도로 군중이 운집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층을 끌어다니는 이른바 빡세게 민생. 이게 필요한 거죠. 빡세게 민생을 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면은 그래서야 이제 그 밴드웨건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정권 연장의 가능성도 많아지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인구가 175만 명 군집하려면. 그렇죠. 물론 이게 공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의 군중이 몰린다면 네. 헌법재판소도 왜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재판관도 찔끔찔끔 200만 명? 그런데 200만 명이 만약에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요. 골목마다 시위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정도입니다. 그 정도면 골목마다. 헌법재판관도 깜짝 놀라죠. 이건 아니다. 적어도 국민들이 이 정도로 운집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이거 좀 다시 봐야 된다.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.